날씨가 쌀쌀해지면 응급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 환자들의 낙상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 근력이 약하고 고령일수록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함정에 있는 사람이 미끼랩에서 다리가 이제 뼈가 번져져서 뭐시 문 뚫는 소리가 나고 관 치는 것때 깨를 깨서 나와보니까 넘어져 있어. 어떻게 공기를 땅바닥에 놔가지고 주저앉아버렸지. 너무 아프니까 아파도 너무 아파요. 차라리 찢어지면 찢어졌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막. 낙상에 의한 고관절 골절과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퇴행성 고관절 이상으로 노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만일 고관절이 손상돼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에 정맥에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피떡이 생기게 되면 그 피떡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고요.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 될 수 있고 심장으로 가면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죠. 이 세 기관은 우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노년의 불청객, 낙상과 고관절 이상, TV 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넘어지는 사고 이러면 네. 겨울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시나요? 환자들이? 흔히 한겨울에 넘어져서 네. 다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요즘처럼 날씨가 좋고 기온이 적당해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고요.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겨울보다는 가을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 있는 50대 이상의 연령대 분들이 이 낙상에 대해서 예.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르신들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네. 낙상사고 이러면 흔히 네. 빙판길, 아이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이 쉽잖아요. 네, 네.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니에요. 빙판길이 아니라 예. 집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네. 절반 가까운 44%가 실내에서 낙상 사고가 생기고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공간들, 화장실 그리고 방 이런 곳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집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의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집안에서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많이 다치나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젊고 뼈가 튼튼한 분이 넘어졌을 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그렇겠죠. 되겠습니까? 예,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네. 이미 뼈가 약해져 있고 네. 골다공증이 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 몸의 고관절에 네.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것은 이제 넘어질 때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 네. 그다음에 또 넘어지면은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손목이라든지 팔에도 예. 골절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예. 이 PPT를 보시면은 네. 골절 발생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네. 팔에도 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다리와 골반에도 상당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개 환자분들께 어떻게 다치셨나 예.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앉았다 일어서다가 뚝 했다. 혹은 뭐 가볍게 넘어졌다. 예.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 뼈가 약한 것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뼈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재채기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긴 한데 아까 보면 다리가 지금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32%. 근데 다리가 뭐 발도 있고 정강이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무릎도 있는데 왜 유독 고관절이 그렇게 많이 다치게 되는 걸까요? 예, 고관절은 발 무릎보다는 지면보다 훨씬 위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네네. 우리 몸이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네. 여러 관절이 유기적으로 잘 작용해야 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염도 와 있고 근력도 떨어져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체중이 앞쪽으로 쏠린다든지 뒤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력이라든지 민첩성도 떨어지고 네. 순발력도 떨어지고 네. 또 근력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넘어질 때 고관절 네. 이쪽에 골절이 많이 생기겠죠. 예, 고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네. 하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뭐 고관절 위치 다 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엉덩이 이제 예. 여기 위쪽 허리하고 연결되는 부분 뭐 이 정도. 네, 네.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아마. 네. 아니 고관절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길래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고관절의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관절은 우리 몸의 골반과 그다음에 허벅지뼈 네. 네. 이 두 부분이 서로 만나는 이 부분이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아. 이 모양을 보시면은 네. 골반 쪽은 온폭하게 컵처럼 생겨져 있고요. 네. 골두는 둥근 공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분이 서로 만나서 음. 안정적인 관절을 이루게 되겠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서거나 음. 걷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형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그럼요. 되는 것 같아요. 쏙쏙 그죠? 꼭 들어오네요. 야구 예. 글러브 안에 이렇게 공이 들어온 것처럼 아하, 그런 모양으로 네. 이제 생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이 이렇게 생기면 환자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프다고 하세요? 뭐 어떤 증상이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증이죠. 네. 통증도 위치에 따라서 음. 사타구니 쪽이 아프든지 음. 다리 옆쪽이 아프든지 아니면 엉치 쪽, 네. 뒤쪽이 아프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이 움직이는 네. 범위가 줄어들어서 예. 양말을 신기가 어렵다든지 네. 아니면 양반다리 그게 좀 아. 힘들다든지 네. 또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운전을 하시니까 예. 차에 타고 내릴 때 아.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다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그냥 음. 아이고 내 고관절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지 않나요?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 뭐 허리 아프신 분이랑 고관절도 그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요. 가깝잖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나요? 구별이 돼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헷갈립니다. 네. 저희가 봐도 헷갈립니다. 예,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척추 질환은 조금 더 엉덩이 쪽, 엉치 쪽에 통증이 시작돼서 네. 다리 쪽으로 쭉 뻗치는 그런 네. 통증이 나타나기가 쉽고요. 예. 그다음에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저리기도 하겠죠. 네네. 저리기도 하고 예. 또 힘이 좀 떨어진다. 예.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에 힘이 떨어진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예. 이에 비해서 고관절 통증은 주로 네. 앞쪽으로 아.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 예, 많이 예. 하십니다. 예. 사타구니라고 하죠. 예, 예. 그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음. 또 관절이 뻣뻣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 신기 힘들다, 양반다리 안 된다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냥 위치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네. 허리 아프신 거는 요 뒤쪽일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약간 앞쪽 사타구니 남자들은 앞쪽 허벅지 위가 되겠네요.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예. 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일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예. 아니 그런데 고관절을 다친 분들 중에서 특히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 보면 여기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자료를 보시면은 고관절 골절 후에 예. 1년 이내 사망률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보세요. 예, 예. 쭉쭉 늘어나네요. 예. 이렇게 이제 골절 이후에 예.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네. 합병증 때문이죠. 예. 누워 계시게 되면 네.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리 속에 있는 정맥에 네. 피떡이 생기는 거죠. 예. 피떡이 생겨서 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네. 이게 떨어져서 온몸을 타고 돌죠. 예. 그러다가 폐로 간다든지 네. 머리로 뇌로 갈 수도 간다든지 있고, 심장으로 심장으로 갈 수 간다든지 있고. 예. 그러면은 폐색전증,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네. 질병들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은 예. 욕창 잘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어르신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욕창 관리 굉장히 힘들고요. 예. 잘 못 드시고 영양 불균형 생기고 그렇죠.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골절보다도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률과 비례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넘길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TV닥터 카메라가요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은 분들, 특히 또 수술을 받은 분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시겠습니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안 정형외과 병동. 89세의 김중업 할머니는 얼마 전 일어난 낙상사고로 입원 중이다. 집에서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그녀. 고령인데다 약해진 근력 탓에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만 것. 지금 그나마 식사를 할 정도로 많이 회복된 상태지만 넘어졌을 당시 엄청난 통증으로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함덕에 있는 사람이 미끼랩에서 다리가 이제 뼈가 번질어져서 원장님이 수술해서 수술 좋게 돼서 이제 태어나려고 이러고 들어오면서 못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나 안 미끼랬으면은 네 발로 걸어서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으러 다니고 못하고 이러고 들어오면서 오줌 대변도 싸고 오줌도 누고 며느리 아들 못 알리라요. 수술할 때 아파서 막 나 죽겠다고 원장님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우리 손재를 보고 나 죽겠다. 우리 손재를 보고 나 죽겠다. 나 대라포 나 죽겠다. 소리쳤어.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낙상사고. 젊은 사람들은 낙상사고를 가볍게 여기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노인들의 낙상사고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를 입게 되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골절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다. 정형외과 병동에서는 낙상사고 환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68세의 이말자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처음에 많이 드리긴데 양이 참 많다. 맞았어. 계단에서 넘어진 그녀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중이다. 점심 먹고 모욕 간다고 나오다가 위에 아파트에 위에층에서 창틀 씻는다고 물로 부었는가 봐요. 물이 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나는 모르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와 나오다 보니까 세례바를 이제 내가 신었어. 세례바를 신으면 암기는 미끄럽잖아요. 세례바를 신고 세 칸 탄 길을 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핵 돌아봤어 내가. 핵 돌아봐요. 어떻게 넘어진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짚었는데 몸이 말로 안 들으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뭐 다리가 성이고 움직이지 일라지요. 어떻게 궁디를 땅바닥에 놔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들어도 뭔 말인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니까 아파도 너무 아파요. 차라리 찢어졌다 하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이쪽 다리는 완전히 뭐 수술해야 되는데 했는데 겁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사람이 넉넉한 사람같이 그렇더라고요. 이말자 씨처럼 50대 여성들에게서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 대부분이 폐경기를 맞이했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탓에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서진다고 한다. 골다공증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미한 충격에도 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크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들인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져도 이제 골절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볼 수 있겠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공규민 교수. 어젯밤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실려온 70대 여성 환자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미 한 차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이번엔 대퇴부 왼쪽에 전자간 골절이 일어나 골절된 부분을 금속 지지대로 고정해주는 내고정술이 이루어졌다. 왼쪽 다리 일부를 약간 절개한 뒤 지지대를 박는 공규민 교수. 모니터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또 확인한다. 고정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러진 뼈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 또한 낙상사고의 경우 무엇보다 빠른 수술이 중요하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48시간 이내 속전속결의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순조롭게 잘 끝났고요. 이분은 그 대퇴 전자간부 골절,
큰 외상 없이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생기신 분인데 수술 자체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이분이 누워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큰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이 진행된 겁니다. 이니셜이랑 비교해서 리덕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를 살펴보는 공규민 교수. 메디얼 콜텍스가 접촉이 괜찮고 이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액션 한번 보자. 오케이. 곧이어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병실로 향하는 공규민 교수. 대부분 환자들이 고령의 나이에 수술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통증은 좀 어떻습니까?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환자. 좀 많이 깔아앉았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네. 통증이다. 다리 운동 좀 열심히 하십시오. 식사 잘 하시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누워 지내다 보니 그래.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많다. 또 다른 환자를 만나는 공규민 교수.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냥 돌아눕지도 못해요.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네, 네. 양쪽 그래. 펴놓으니까. 이 자리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고. 안녕하세요. 다리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목 까딱까딱 해보시고. 쭉쭉 올려보세요. 옳지. 일단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퇴원 전까지 환자들이 재활이라든지 수술 후의 관리라든지 특별히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상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이 누워 계실 때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또 가만 누워 계시면 안 되는 환자들이 가만 누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드디어 침상에서 내려와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89세의 김중업 할머니.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 폐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고관절 역시 퇴행 과정을 밟게 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관절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고관절 이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금속 내고정수를 받았다는 86세의 김숙자 할머니. 벌써 이제 수술 받으시고 2년 가까이 돼간다 그죠? 행관 좋으시니까요. 걸을 때 좀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니 못 걸어요. 근데 자기가 자꾸 여기 이렇게 돼. 반드시 하려고 해도 자꾸 이거 안 해요. 접어들어요 다리가. 늘 지팡이를 이제 이거는 안전장치니까 늘 유지하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뭐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간호 선생이 딱 안고 가가지고 팍 주저앉았으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경남 고성에서 온 73세의 이휘자 씨. 그녀는 공규민 교수에게 조금 특별한 환자다. 일어서는 데는 지장은 별로 없어. 아프거나 안 아프고. 예, 다행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감염이 생겨 공규민 교수에게 재수술을 받았다. 아프다 그런데 이번 수술해가지고 그 통증을 많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 예, 통증이 없어요. 오늘 수술하고 나서는. 뭐 밥 잘 먹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맙지. 마당에 주저앉아갖고 다치세요. 고관절이 나간 기라. 처음에는 그 고성거에서 했지. 급한 게나 했는데 한제가 그런 게 3년 됐는가 봐요. 3년 됐는데 항상 조금씩 아파도 뭐 누가 이리 될 줄 몰랐지. 그런데 하루 아침에는 일로 침대에서 내려온 게 발로 땀 못 되겠더라고 아팠어. 그래서 그 병원에 간 게나 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놓은 게 나서 염증이 생겨갖고 먼지 넣어놨던 인공뼈 빼내고 한 고생했습니다. 이휘자 씨가 받았던 수술은 인공고관절 치환술. 인공고관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인공 비구컵과 인공 대퇴주대, 즉 스템, 그리고 인공 골두다. 원래 인공 고관절 수술은 부러진 대퇴골두를 제거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할 인공 고관절을 삽입하게 된다. 첫 번째 수술로 감염이 일어난 이휘자 씨의 경우 감염 부위를 다 긁어낸 뒤 기존의 인공 골두를 빼내고 새로운 인공 골두를 삽입했다. 높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감염과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이 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사실 감염은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자가 작용하게 되는데 환자의 면역력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인공관절 후에는 감염이 생기는 율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1세의 장두레 할머니. 얼마 전 그녀는 잠결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을 했다. 나는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괌 치는 것 때 깨서 나와 보니까 넘어져 있어.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가. 저 환자하지 뭐 죽을 지경이지 뭐. 그래가지고 방에 이제 잎이 나도 뭐 아파 놓으니까 괌 치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지나서 아침에 견디다가 아침에 이제 119에 전화해가지고 고관절로 다치는 건 몰랐지. 하여튼 뼈가 사했다 하는 거는 아마 그것만 생각을 했지. 갑자기 받게 된 인공 고관절 수술로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자 지금은 할아버지가 집안일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아내가 이 정도라도 회복된 게 할아버지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할머니 역시 묵묵히 자신을 수발을 들어주는 할아버지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우리 할머니 힘들었지. 저 밥 다 해먹고 내 수발 다 해주고. 지금은 모욕도 다 시켜주는데 왜 모욕을 시켜주나 하면은 욕창이 있는데 알면서 욕창 이만해. 또 이만해. 그 썩어도 가는데 냄새도 나고 힘들어서 할 수 없고 죽으러 가는 거를 살아났으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장두레 할머니 부부. 앞으로의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도한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도 힘들지만 네. 옆에서 돌보는 네. 보호자는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같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통증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관절이 워낙 큰 데다가 그러니까요. 힘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라서 이거 다치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뼈를 상하면 뭐 금이 가거나 네. 부러지거나 하면 보통은 이렇게 캐스트, 기부스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걸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갈비뼈 같은 거는 복대를 네. 차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는 뭐 수술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예, 이 대퇴골 허벅지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입니다. 예. 이 뼈에 골절이 생겼으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욕창도 생기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환자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려면 골절을 해결해야 되고요. 골절을 해결하려면은 수술해서 뼈 부러진 부분을 고정을 하든지 관절을 치환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일단 병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분들 수술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대체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수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그 마취라든지 수술 진행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한다면 대체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 크게 이제 고관절 골절은 두 가지 골절이 있습니다. 대퇴 경부 골절이 있고 대퇴 전자간부 골절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제 부러진 부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이 대퇴골 경부 골절은 뼈가 좀 좁게 보이죠. 네. 좁게 보이고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기면은 골두로 가는 혈액 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골두에 또 망가지는 합병증, 무혈성괴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두를 떼내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아예 되겠고요. 바꿔버리는군요. 네네. 전자간부 골절은 비교적 좀 뼈가 넓죠. 이 넓은 부위의 골절은 비교적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내고정술로 뼈를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그 수술하는 그 장면, 그 경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 영상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지금 수술 기구들이 나오고 있죠. 기구가 많이 보이는데 앞에 둥글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비구 컵이 되겠습니다. 비구 컵. 골반 쪽으로 집어넣게 되고 길쭉한 저것은 대퇴스템이고요. 기둥으로 세워서 뼈 속으로 박아넣는 장치가 되겠고 이 두 부분을 지금 떼내는 것은 골두고요.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줘서 관절을 만들어주는데 이 컵과 공처럼 생긴 볼을 합쳐서 인공관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망치 소리도 나고 쇠가 보이고 하니까 무슨 목공소 같기도 하고. 아니 앞서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모형으로 말씀드리면요. 골반 쪽에 이 컵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컵은 이제 반구형으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쪽은 이렇게 기둥을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뼈 안으로 그렇죠. 뼈 속으로 집어넣어줘서 기둥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골두를 끼워 넣어줘서 관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두 부분이 서로 합쳐져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관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관절을 인공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장 쉽게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수술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연세로 이렇게 전신 마취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수술하는 저희도 그렇고요. 또 마취를 해주시는 마취과 선생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대비를 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90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 환자분들도 뭐 어느 정도 그럼 입원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술 다음 날부터 일어서고 좀 걸리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또 그렇겠죠. 뼈가 어느 정도 으스러졌는지 또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체로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휠체어 정도에는 앉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술을 해놓고 나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골절 부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든지 몸을 돌아눕는 그런 활동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관리를 잘 받고 퇴원을 하시면 예전처럼 이렇게 시장도 가시고 공원 산책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치료의 목표는 예전 활동처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인데 한 절반 정도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절반의 환자분들은 이전의 활동보다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고 또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수술하는 이유, 목표는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침대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예. 그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수술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예. 앞에 그림에서 만나본 환자 그 여성 네. 환자 중에서는 예. 그 한 번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합병증이 다시, 그렇죠. 와서 예, 예. 다시 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흔합니까? 흔하진 않죠.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에 네. 합병증은 사실 감염뿐 네, 아니라 네. 탈구라든지 신경이 또 마비가 생긴다든지 네. 예. 아니면 끼워놓은 삽입물이 헐거워진다든지 삽입물 주변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네. 네. 또 감염은 1 내지 2% 정도 예. 발생하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네. 탈구 또한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수술을 재수술 이렇게 자꾸 받아도 됩니까? 네. 가급적이면 재수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게 최선이겠죠. 예, 예. 네네. 재수술을 계속 하게 되면 네. 뼈도 약해지고 또 주변의 조직들도 약한 상태에서 수술해야 되니까 예.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또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근력도 키워져서 관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합병증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고관절을 다친 분들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선생님? 아무래도 오래 누워 네. 계시게 되니까 네, 이제 네. 누워 계시다 보면 혈액 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혈관에 좋은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드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린빈스 고추볶음과 민들레 무침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그린빈스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데칩니다. 데친 그린빈스를 마늘, 생강을 넣고 달군 팬에 넣어준 뒤 홍고추, 간장을 넣어 센 불에 볶아주면 완성! 깨끗하게 씻은 민들레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홍고추도 쫑쫑 썰어서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리면 민들레 무침 완성!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정말 좋죠? 이 그린빈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고기를 넣고 볶든지 이렇게 그린빈스만 간단하게 넣고서 볶든지 해서 먹으면은 혈류들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무쳐서 먹으면은 간을 보양을 해서 혈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혈이 뭉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이 생강하고 고추의 배합이야말로 몸에 혈액을 염증이 생긴데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배합이라고 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그린빈스 볶음과 민들레 무침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민들레 무침. 맛있겠다. 네. 그린빈스. 예. 여러분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뼈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잘 네, 먹어야 네. 되지 않겠습니다. 예, 물론. 어떤 거 드시면 좋을까요? 네.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고 자세하게. 예. 예, 5대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골고루 드시고요. 예. 또 뼈 붙는 재료는 이 단백질, 네. 칼슘, 칼슘, 비타민 D D.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고기랑 필요하고요. 비타민이랑 잘 드시면 네. 될 것 같고 왜 그 뼈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골 이렇게 확 고아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그 사골 구운 국물 안에는 칼슘, 비타민 D가 든 게 아니라 도가니탕이요?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 네. 예, 여러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건 드시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이랑 비타민 섭취, 칼슘 부지런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합성되려 그러면은 햇빛을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치매 얘기할 때 네. 치매는 피하기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관절 손상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죠. 네. 한쪽 다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자세 나왔습니다. 삐딱하게. 짝다리 짚는 거, 네. 네. 혹은 다리 꼬고 앉는 거, 네.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은 좀 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쪼그려 앉는 자세,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뭐 무릎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예. 고관절에도 좋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겠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예.
낙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네. 낙상 예방하는 것은 특히 밤에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시다가 네. 넘어지십니다. 많이 넘어지세요. 예. 그래서 야간에 적절한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깜깜하게. 네, 네. 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돼요. 바지 입을 때 네. 바지 입을 때 서서 입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예. 꼭 앉아서 다리를 바지를. 끼우십시오. 예.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네네. 나들이 하실 때 바깥에 네. 야외 활동하실 때 예. 부끄럽다고 뭐 지팡이 안 짚고 나가시는 예. 그런 거 많으신데 예. 지팡이 좀 사용하시고 예. 안전장치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카트 같은 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요즘 유모차. 이거 괜찮아요. 이거 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특히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분 저희들하고 한 약속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와 함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은 건강할 때 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관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집안을 둘러보시고 네.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질 만한 구조물이 없는지 네. 혹은 화장실이 미끄럽지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 뼈가 약해서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스스로도 예. 야간에 화장실 가시는 게 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 안에서 요강으로 네. 해결하신다든지 예. 혹은 외출하실 때 예. 안전장치, 지팡이 짚고 다니신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 여기지 마시고 네. 자신을 보호하는 방책이다 생각하시고 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유지하시면서 네.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관절은 높은 곳에 있는 관절이 저관절은 그 고자가요. 네. 허벅지, 네, 넓적다리. 넓적다리 예. 고. 예. 예. 이제 아셨죠, 그죠? 예. 자, 오늘은 낙상과 고관절 이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건강해도요,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방심했다가는요, 누구든 넘어져서 낭패를 당하기 쉬운데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의 공규민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